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일부터 청약이 진행되는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원래 혈당 측정기 같은 걸로 주력 매출을 일으키던 기업이었는데 진단 키트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때 그 진단 키트가 대박이 나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어낸 기업입니다. 대표 상품이 스탠다드 큐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성능이 인정되고 거의 뭐 코로나 검사하는 키트를 거의 초창기에 개발을 해내면서 글로벌 수출이 진행되고 성능도 나름 인정을 받다 보니까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내일하고 모레 8일, 9일 청약 일정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주말이 끼어 있다 보니까 환불일은 4일 뒤인 13일 날 환불이 됩니다. 그 후 3일 뒤인 16일 날 상장이 진행이 되고요. 청약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비례를 들어가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가격을 보시면은 45,000원에서 52,000원이 밴드였는데 52,000원에 확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7,764억 원의 공모 자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원래 이게 공란으로 있거든요. 여기에는 개인 경쟁률을 넣는데 이번에는 실수인지 아니면 뭔가 방식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 경쟁률을 공모 정보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으로 기관 경쟁률이 1143대 1이 나왔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고요. 배정 수량을 보시면은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삼성하고 KB증권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균등 배정으로 많은 양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혓바늘이 좀 나가지고 발음이 평소보다 더 많이 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균등 배정으로는 이 4개 증권사 토탈 해가지고 약 186만 주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 균등 배정만 다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은 약 497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의 33%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주 매출로 발생이 됩니다. 청약 한도는 NH투자증권은 100%에서 250%까지 있는데 16억 6,400만 원에서 41억 6천만 원까지 등급별로 최대 청약이 가능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등급부터 최고 우대 등급까지 5억 4,600만 원에서 32억 7,600만 원까지 등급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은 2억 4,050만 원에서 9억 6,200만 원, KB증권은 1억 5,600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까지 등급별로 최대 청약이 가능하고요. 확실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지간한 개미 투자자들은 어디에 넣든지 자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고요. 같은 날짜에 중복 청약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고물가 산정을 할 때는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 시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가 있고 그리고 해외 기업 두 군데가 있는데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이 다소 높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기업들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전문가들이 일시적인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마시스를 제외하고는 6.39, 5.74, 7.47로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분위기를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기업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이 PR은 다소 높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PR을 적용해 가지고 주당 평가 가액을 내고 할인율을 적용할 때 39% 거의 40%죠. 40%에서 48%에 가까운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39.7%의 할인율이 적용된 5만 2천 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적정 수치로 다시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현재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신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자금을 보시면 운영자금으로는 이제 연구개발비 쪽으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재료비 같은 거. 그리고 기타 자금은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금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현재 진단키트가 글로벌적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생산 캐파를 늘려서 가동률을 최대한 이제 돌린 다음에 그 자금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진단키트로 계속 매출을 크게 일으키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이 코로나가 잡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행병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증설해놓은 생산 캐파가 유지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분명히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투자를 한다라고 보이지만 향후에는 약간 이게 위기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SD 바이오센서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현재로는 코로나 진단 키트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분자 진단의 제품인 스탠다드 M과 면역 진단의 제품인 스탠다드 Q가 있습니다.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정확도가 조금 높은 대신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스탠다드 Q 같은 면역 진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살짝 떨어지지만 비용이 굉장히 싸고 빠른 시간에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글로벌 전염병이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 중에 그나마 정확도가 높은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SD 바이오센서가 코로나 초기 때 키트를 개발을 했고 그 성능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출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요 매출 분석표인데요. 2018년도 때 보시면은 전체 매출의 62%, 2019년도에는 54%가 DGMS라는 제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DGMS는 뭐냐면은 자가 혈당 측정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매출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매출이 떨어졌느냐 이걸 또 보면은 그래도 이 자가 혈당 측정기의 매출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매출이 스탠다드 Q라는 진단 키트 제품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을 이뤘고요. 향후에는 스탠다드 M이라는 진단 키트도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진단 키트 메인 업체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D 바이오센서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 주주들에게 역시 약 32%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보호 예수가 풀리면은 뭐 최대 주주의 물량도 뭐 어느 정도 워낙 작은 기업에서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보시면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약 21.26%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에서만 봤을 때는 거의 65%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만약에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온다면은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시가총액이 낮으면은 이 물량들이 던져질 때 밑에서 주포들이 받아가지고 끌어올리는 패턴들 최근에 많이 나왔죠.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 이 물량들 21%에 해당하는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주포들도 그 자금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 물량들이 정말 폭탄처럼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공모가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신청 비율이 약 12% 조금 넘게 나왔었거든요. 12.5였나 4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여기서 3배에서 4배 정도를 보는데 이번에는 그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좀 가기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약 기관들 물량들 중에 30% 정도가 보호예수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묶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 물량의 27에서 3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시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이 매우 클 것이고 이렇게 기존 주주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주포들이 다 받아서 끌어올리기에는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SD 바이오 센서 그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 약 120만 주가 있고 행사 가격이 2,143원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금액을 보시면은 공모가 5만 2천원에 4%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물량이고 이 금액으로 행사 가능한 물량이 무려 120만 주, 전체 물량의 11%에 해당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요 행사 기간 2022년 10월 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인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때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거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큰 부담을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 후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왠지 제가 느끼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물량과 금액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간은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18년도의 실적, 2019년도의 실적 뭐 그렇게 큰 성장이 없었지만 2020년도, 2021년도 1분기 때까지 보시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특히 2021년도 1분기 때는 거의 2020년도 큰 성장을 했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1분기 때 거의 다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도 굉장히 큰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똑같은 이유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특히 기업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잡는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2018년도 매출의 10배까지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이런 기업은 처음 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장외가가 약 7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7만 5천원이 가장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5조 3,700억이고 장외가가 7만 5천원이라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7조 7,400억 정도가 됩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을 그대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32.82%로 약 1조 7천억 원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거든요. 이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이 총 금액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급등을 주포들이 끌어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적용되는 당기순이익 6,156억을 계산을 해서 PR을 내보면은 공모가는 8.72, 장외가는 12.58 정도로 유사 기업들보다 다소 낮은 모습은 있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현재 진단키트 메인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은 PR이 지금 뭐 5점대, 7점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모가가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평가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현재 이 수준의 평가가 어쩌면은 정말 저평가인 순간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보통 여기에 이제 1143대 1이라고 적어 주는데 단순 경쟁률 그래서 뭐 1.04대 1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12.45%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 예측 때 금액 신청했는 비율을 보시면은 대부분 상단 초과와 상단 정도에 신청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부 소수긴 하지만 3건 정도가 상단 하단에 공모가 밴드 하단에 신청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12.45까지 나왔는 거고요.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의 기관 경쟁률이 1143대 1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일단 주식을 다 가지고 싶어 한다. 공모가긴 하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싶어 하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청약은 해볼 만한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부담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을 보시면은 1개월 확약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보유 신청했는 기관들도 보통 1개월 안쪽으로 1개월 안쪽은 아니죠. 1개월 직후에 이 물량들을 거의 다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앞에 모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상장일 날 기존 주주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델타 변이에 대한 이게 악재죠. 글로벌 악재긴 한데 그래도 투자자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악재도 돈벌이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델타 변이에 대한 결국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모가 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델타 변이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2021년도 실적도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업 가치 공모가 52,000원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 또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깜짝 실적과 그 실적을 기반으로 기대 이상의 평가로 IPO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엄청난 자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현재 진단키트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만 잘 늘려주고 그 가동률만 잘 돌아간다면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은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주가가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서히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행병이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은 그때마다 SD 바이오센서는 크게 기업이 점핑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후에 또 얼마나 이런 게 오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들 유행병들이 없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요즘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생산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면에서는 분명히 SD 바이오센서가 현재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행위라고 보고 좋은 모습이라고 보지만 향후에 이 코로나가 안정화가 됐을 때 이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생산 공장을 가동을 많이 못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또다시 SD 바이오센서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가동률을 잘 유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유행병이 돌아올 때마다 그 늘려놓은 생산 캐파로 얼마나 괜찮은 실적들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SD 바이오센서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이제 뭐 시젠하고 맞먹는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내용 진단키트, 국내 쪽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서는
글로벌적으로 조금 매출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두 기업이 차이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염병 또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시젠이 크게 갈 수도 있고 SD 바이오센서가 크게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SD 바이오센서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시총이 워낙 크고 기존 주주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종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요즘에 다른 정말 똑똑한 유튜버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영상들도 다 챙겨 보신 다음에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세우셔서 청약 들어가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